지금의 정신 상태로는 이번 시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기 힘들다. 모두가 단연 1위라고 평가했던 기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통합 챔피언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8위까지 떨어지며 체면을 유지하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의 최종 성적은 아쉬움만을 남겼다. 기아의 5강 진입 실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시즌 초반부터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의 위기 신호가 켜졌지만 잇몸 야구 정신을 발휘하여 전반기를 4위 단독으로 마감했다. 악몽은 8월부터 시작되었다. 후반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기아는 6연패의 늪에 빠진 뒤 8월 23일 8위로 곤두박질쳤다. 반전의 기회도 존재했다. 한때 포스트 시즌 최소 기준인 5위와의 차이를 3경기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기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휴식일이었던 지난 25일 가을 야구 진출이 공식적으로 무산되었다. 현재 기아는 전체 8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시즌 마지막에 3연패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경기 성적 또한 2승 8패로 매우 부진하다. 지난해 기아를 괴롭혔던 수비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반기를 버텨낸 한평 타이거즈 김호령과 오선우는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한준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범호 감독은 김호령, 오선우, 한준수는 내년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평가하며 센터 라인이 중요한데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나. 하지만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선우의 경우 일루수와 좌익수 가운데 어느 포지션을 맡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한층 뛰어난 데뷔를 위해선 경기 종료 후 야구 관련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일 플레이를 되돌아봐야 한다. 데뷔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호령의 나이가 이제 곧 30대 중반에 접어든다. 자신의 판단대로 플레이하고 부상만 피하면 괜찮을 듯하다라고 하면서도 오선우와 한준수의 경우 금년 경기를 되새기고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면 한층 나은 경기를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고 분석했다. 이 감독은 타팀 선수들이 어떻게 승부하는지 등을 많이 관찰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선수들도 그 측면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교훈은 명확하다. 알을 깨고 나온 김호령과 오선우, 백업의 반전이 트레이드 불시에 불을 붙였다. 백업 선수들의 기세가 아니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트레이드였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28일 NC 다이노스와 3대 3대0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외야수 최현중과 이우성, 내야수 홍정표를 내주고 투수 김시웅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을 받아왔다. 불펜 전력 강화를 겨냥해 오른손 투수를 2명이나 데려온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트레이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조건에 가까웠다. 최현중과 이우성은 지난 시즌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주전 야수였다. 중견수와 우익수를 겸한 최현주는 136경기, 508타석, 주로 일루수와 우익수로 뛴 이우성은 112경기, 449타석에 나섰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으며 팀 내 입지가 좁아졌다. 그렇다 해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려면 결단이 필요했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대체 자원이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올해 주전 야수들의 잦은 부상에 시달린 기아는 퓨처스, 이군, 리그 선수들을 잇따라 기용하며 기회를 줬다. 그 과정에서 김호령, 33, 오선우, 29, 고종우, 36 등이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특히 늘 2군에 머물던 김호령이 타격에 눈을 뜨면서 최현준을 대신할 주전 중견수로 부상했다. 이미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오선우는 일루수 출전이 많지만 코너 외야 수비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여기에 2군 통산 홈런 67개의 김석환까지 고려하면 외야는 말 그대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최현준과 이호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며 트레이드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특히 최현준은 예비 FA 자격을 앞두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기아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야수진의 변화를 줬다. 올 시즌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보다 안정된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수들의 몫이다. 내야 멀티 자원인 홍정표까지 내준 심재학 단장은 정이 많이 갔던 선수들이라며 보내는 이들이 주전급에 가까운 만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준수는 왜 3비원에서 높은 공을 놓치고 아쉬움을 삼켰을까? 야구는 단순히 공을 보고 치는 경기만은 아니다. 타자와 배터리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양쪽은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내린 뒤 작전을 실행한다. 하지만 지나친 고민은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게 만든다. 심리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아 한준수와 LG 유영찬이 그대로 보여줬다. LG 트윈스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대1로 힘겹게 승리했다. 결국 3연전을 모두 휩쓸며 선두 자리를 굳혔다. 반대로 기아는 5강 경쟁 속에 뼈아픈 5연패에 빠졌다. 승부처는 결국 9회 말이었다. 올 시즌 유독 기아만 만나면 흔들리던 LG 마무리 유영찬.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2-1로 앞선 9회. 2사까지는 무난히 막았다. 그러나 최영호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어 김선빈에게 1루타까지 내주며 3루 위기. 기아는 장타력이 있는 김석환을 대타로 내세웠고 유영찬의 제구는 급격히 흔들려 볼넷까지 허용했다. 긴장 탓인지 제구 난조가 극심했다. 잡은 단 한 개의 스트라이크도 존 맨 위쪽에 간신히 걸린 공이었다. 다음 타자는 거포 포수 한준수. 유영찬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초구와 2구가 연달아 볼 홈인 기아 팬들의 응원은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고 유영찬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선택지는 직구뿐이었다. 여기서부터 양 팀의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불타올랐다. 이 비상황에서 투수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했다. 3비 되면 절망적. 즉 타자가 노리기에 딱 좋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유영찬에게 기적이 따랐다. 직구가 몸쪽으로 바짝 붙었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스트라이크 판정. 사람 심판이었다면 볼이 될 확률이 큰 공이었다. 그러나 유영찬은 진정을 못한 듯 다시 높은 공을 던져 3B1S 위기에 몰렸다. 한준수는 선택해야 했다. 계속 흔들리는 투수를 상대로 밀어내기를 노리며 한 공을 더 지켜볼지 아니면 풀카운트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운 3B1S에서 과감히 노릴지. 직구 승부일 건 거의 확실했다. 여기서 한준수는 앞쪽을 고른 듯했다. 팀이 연패 늪에 빠진 절체절명 상황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너무 좋은 공이 날아왔다. 살짝 몸쪽이었지만 존 위쪽의 스트라이크. 장타가 터지기 딱 좋은 최악의 실투 코스였다. 그래서 그 공이 지나가는 순간 한준수는 입을 벌리며 탄식했다. 왜 이걸 치지 못했을까? 그 한 번의 선택이 결국 흐름을 뒤집었다. 유영찬은 안정감을 되찾았고 반대로 한준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떤 코스로 올까? 혹시 변화구일까? 기회가 드물기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압박만 커졌다. 그리고 150km 직구가 한가운데로 꽂혔다. 한준수의 방망이도 돌았다. 그러나 특유의 시원한 스윙은 없었다. 단지 맞히기에 급급했다. 공은 힘을 잃고 중견수 플라이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3B1S에서 자신있게 스윙했다가 헛스윙이나 범타가 나왔다면 왜 기다리지 않았냐는 지적을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 공이 남긴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다. 긴장될수록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전략적으로는 자신이 확실히 노리는 코스에서만 치고 나머지는 버리는 접근도 방법이다. 그 높은 공은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코스였다.